안녕하세요. 오늘은 희귀식물 방울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키울수록 예쁜 다육이긴 하지만 여름에 키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키우다가 포기를 하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희귀식물 중에 이렇게 예쁜 다육이, 계절의 변화를 또 많이 보여주는 다육이도 없을 텐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저랑 한 4년 정도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통한 얼굴이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 방울복랑금의 특징이 뭐냐면 봄, 가을, 겨울은 아주 잘 자랍니다. 이렇게 풍성한 잎을 보여주면서 아주 잘 자라다가 여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대부분 높은 기온에 이겨내지 못해서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분갈이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물을 과도하게 줬을 때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한 방울복랑금보다는 녹이 들어간 무지성 방울복랑금을 더 추천드리는 건데요. 지금 뒤쪽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무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무지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얼굴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 더 강인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잎과 올금이 나오는 부분과 정상적으로 녹이 들어간 방울복랑금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모습을 잘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여름에 이겨내지 못해서 잎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예쁘게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회복력도 빠릅니다. 일반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한번 무너져 내리면 다시 회복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회복할 때 빠른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방울복랑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과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과 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적절하게 섞여 있는 무지성 방울복랑금으로 구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번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분갈이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모둠으로 심어난 방울복랑금과 자연군생으로 태어난 방울복랑금입니다. 한쪽은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쪽은 아직까지 잎이 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작년 겨울에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를 많이 손댔기 때문에 아마 몸살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물을 줬는데도 이 쭈글거리는 부분이 계속해서 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물을 주기보다는 기다려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물을 줘야 되냐면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몸살을 자주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물을 주고 나서 잎이 펴지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물을 주기보다는 좀 기다려 줘야 되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지난주에 잎이 아까 보여드렸던 방울복랑금처럼 쭈글쭈글 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활짝 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일주일 정도 지난 모습이고요. 쭈글쭈글한 부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한 모습이 사라진다 그러면 뿌리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부터는 저면간수로 물을 충분히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잎이 통통해지는데, 이 방울복랑금 잎이 길고 납작해진다라는 건 일조량이 부족해서입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서가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뿌리가 서서히 내리기 때문에 해가 잘 드는 곳, 그렇다고 너무 직광에 내몰면 안 되고요. 이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한 햇살에 두게 되면 잎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희귀식물들 광합성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간접광 약한 햇살에서 키우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연하게 약하게 들어오는 햇살에 화분을 유치시키면서 물을 주는데, 보시면 이 중간 부분에 올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금인 품종들 같은 경우는 예쁘긴 한데
강한 햇살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다 그러면 이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햇살보다는 약한 햇살에 자리를 잡는 게 더 좋고요. 번식하기가 참 좋은 계절인데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번식을 1년에 2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해주게 되면 이 중간 부분이 올금이 나와 가지고 나중에는 줄기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올금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많이 자르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 확률적으로도 높아지고 올금이 나오는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고요. 웬만하면 저는 꽃대만 잘라주지 전체적으로 줄기를 잘라주지 않는데 모양을 조금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커팅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하나 커팅했고요. 이쪽 부분은 보이시나요? 이쪽 부분에 커팅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커팅을 했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커팅한 모습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새순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많이 잘라낼 때는 이 키가 큰 그런 줄기가 좀 긴 식물보다는 줄기가 좀 짧은 식물, 낮았을 때 커팅을 해야지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 빠르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늘에 두는 분들이 있는데, 그늘에 두게 되면 줄기가 두껍게 자라지 않고 가늘게 올라오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심을 한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너무 약한 햇살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 이 강한 직광보다는 약한 햇살이 더 오히려 식물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 잘라준 단면에 물이 붙으면 나중에 물음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한 일주일 정도 굶겼다가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방울복랑금은 참 재밌는 다육입니다. 이 봄과 가을, 겨울에는 이 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그런 다육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녹이 들어간 다육이들이 최상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뒤쪽에 보이는 무지성 방울복랑금처럼 이렇게 노란빛 색감이 많이 들어간 잎이 많다 그러면 그런 방울복랑금은 좋은 방울복랑금은 아닙니다. 지금 뒤쪽에 있는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저랑 한 6, 7년 이상 살고 있는 그런 방울복랑금이고요. 전체적으로 대품입니다. 거의 한 60cm 이상 되는 큰 대품이지만 많이 변했습니다. 이 지금 금 부분이 정상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다행인 거는 새로 나온 잎들이 아직까지 줄기가 소실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방울복랑금 무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저것도 소실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희귀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따라서,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성 방울복랑금을 구입하더라도 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진 방울복랑금보다는 이렇게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방울복랑금으로 구입해야지만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기다려주면 어느 정도 회복을 많이 합니다. 줄기만 죽지 않는다 그러면 회복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회복을 시키고 있는,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잎들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금이 나왔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를 했을 텐데, 다행인 거는 올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녹이 들어가 있는 금이고요. 이 그늘진 곳입니다. 하루에 햇살이 2-3시간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쉽게도 이쪽 부분이 이 줄기가 더 이상은 살아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잘라주고요. 이 작은 줄기에서 붙어있는 방울복랑금 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너무 강한 직광에서 내몰면 이 작은 잎들이 소실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약한 햇살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방울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방울복랑금 참 매력적인 그런 품종입니다. 끝으로 이 방울복랑금이 회복하고 있는 이 시점, 지금 이 방울복랑금처럼 완벽하게 뿌리가 내리지 못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자주 주기보다는 물을 주고 나서 2-3일 지나서 잎이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2주를 바짝 굶겼다가 저면간수로 1시간 담가 놓는 게 오히려 회복하는 시점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